요즘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 한도가 축소가 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죠.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든 건지 헷갈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개정된 운전자 보험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고 현재 기준에서 어떤 운전자 보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보험사별로 비교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보장이 일부 줄어든 건 맞지만 그래도 운전자 보험은 여전히 꼭 필요한 보험 중 하나인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작은 보장 차이 때문에 막상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운전자 보험 개정의 핵심은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위반 등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사고를 냈을 때 혹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돌아가시거나 크게 다치는 중상해 부상을 입은 경우 우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피해자나 유가족의 합의금, 재판 과정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재판 결과에 따라 내게 될 벌금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인 건데요. 이번 개정에서 바뀐 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 개정에선 5천만 원이 아닌 사고당 500만 원까지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사고당 한 번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과 심급별 5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눴는데요. 사고당 보장 방식은 말 그대로 변호사 선임하면 1심, 2심, 3심 무관하게 딱 사고당 한 번 5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심급별 500만 원은 1심 가면 500만 원, 2심 500만 원, 3심도 50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만 비교하면 심급별 보장이 더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자기부담금에 있습니다. 사고당 500만 원은 보험금 500만 원을 받으면 끝인데 반면 심급별은 최대 수령하는 보험금 750만 원, 내야 할 자기부담금도 75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교통사고로 진행되는 재판이 2심, 3심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보장 금액 1,500만 원만 놓고 보면 심급별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사고가 2번, 3번 나면 계속 500만 원을 자기부담금 없이 받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올해 개정된 운전자 보험의 줄어든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와 그 보장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최적의 보험사가 어딘지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는 운전자 보험을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해서 선택하는 건 금물이라는 겁니다. 회사에 따라 보장 차이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최적의 운전자 보험사가 어딘지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을 하나씩 비교해드리며 알아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운전자 보험 필수 특약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인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합의를 위해 필요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특약입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내 죄를 낮추는데 필요한 피해자의 손실 복구 노력의 근거를 합의했는지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시 대부분의 회사는 최대 2억 원을 보장하지만 A사만 유일하게 2억 5천만 원까지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6주 미만 사고는 전 보험사가 1,000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송치나 불기소로 마무리될 경우에도 G사를 제외하면 모두 7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결정적 차이가 바로 형사 공탁금인데요. 합의를 하지 못하면 불리한 형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다친 거에 비해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지연됐어요. 이럴 때 공탁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은 내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단 중 하나인데요. A사는 최대 1억 7,500만 원을 100% 선지급해줍니다. 반면 다른 회사들은 한도가 1억 4천만 원으로 낮거나 심지어 H사나 I사처럼 보장액의 50%에서 70%만 선지급하는 곳도 있죠. 100%와 50%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내가 공탁금 전액을 보험사 돈으로 내는지 혹은 절반은 내 돈, 절반은 보험사가 내는지의 차이죠. 당연히 내 부담이 전혀 없는 100% 선지급 회사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두 번째, 운전자 보험 필수 특약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회사의 보장 한도와 방식은 동일합니다. 사고당 500만원씩 주는지, 심급별 500만원씩은 주되 자기 부담금이 50%인지요. 전 회사가 500만원은 동일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지인데요.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전 회사가 보장하고 있죠. 경찰 조사 단계부터에 대해 짧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전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들에서는 오직 재판에 가서 변호사를 썼을 때만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최근부터는 중상해에 한해서 경찰서 갔을 때도 변호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괜히 경찰 조사에서 잘못 말한 몇 마디가 나중에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큰 사고 시 이를 적극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어서 세 번째, 운전자 보험 필수 특약 벌금 담보입니다. 재판을 받고 나서 벌금 얼마를 내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 몇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 큰 돈을 당장 어떻게 내겠어요? 이때 가입한 벌금 특약을 통해 대인사고 시 최대 3천만 원, 대물사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3천만 원 보장은 스쿨존 사고 시에만 3천만 원이고 그 외 12대 중과실 사고는 2천만 원까지만 보장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스쿨존 사고 시에 대한 최대 벌금이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법 개정 이후 운전자 보험도 이에 맞춰 스쿨존 시 3천만 원까지로 추가했고요. 만일 민식이법 개정 이전 운전자 보험이라면 여전히 2천만 원 한도로만 설정돼서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1천만 원의 개인 부담을 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입니다. 다른 건 모두 형사 재판에서 날 보호하기 위한 특약이라면 자동차 부상 치료비, 흔히 자부상 특약은 내 부상 정도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인데요. 경미한 염자나 타박상 등은 보통 14급 정도로 판정되는데 이런 경증 부상 시에도 최대 30만 원 전 회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특약은 아니지만 최소 보험료를 위해 추가하거나 상해 보험이 부족할 때 주로 가입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추천드리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필수 특약들만 놓고 보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외에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 간 차이는 거의 없죠. 따라서 주된 보장 비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로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운전자 보험이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이 다릅니다. 보장 자체는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가 축소되기 이전 보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 보장은 현 시점이 나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강조드린 대로 현재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겠죠.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났을 때 보장되는 비탑승 중 사고 보장 특약인데요. 현 시점에선 I사를 제외하고 전 보험사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내렸다가 미끄러져서 올라오던 행인을 치는 사고 등이 비탑승 중 사고의 대표적 예시인데요. 예전 보험에선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약관에 따른 유불리도 존재합니다. 약관을 보면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서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최대 한도로 보장하는 합의금 규모가 다른데요. 다친 피해자가 140일을 진단받고 가입한 금액이 1억 원이면 1억 원을 보장해주지만 피해자가 42일 진단받은 경우엔 2천만 원 한도까지만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교통사고로 경추 골절 진단받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전치 8주니까 56일 진단일로 계산하면 나는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합의금을 보장받게 되겠죠. 여기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돼서 진단 주수가 12주 84일로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약관이라면 8주 기준인 2천만 원까지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추가 진단일자도 합해서 12주 기준 8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보장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보여드린 약관처럼 추가 진단을 포함하지 않는 회사였다면요. 그럼 난 잘 가입했으면 8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상황에 2천만 원으로만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부족한 6천만 원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네, 바로 본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단순 보험료만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럼 보험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40세 남녀 기준일 때 이렇게 10,000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면 충분하죠. 보험료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만큼은 보험료보다 보장 차이를 우선시해야 제대로 된 보장을 손해 없이 유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천드리는 최적의 운전자 보험은 A사와 C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A사와 C사 모두 보험료의 차이는 크지 않고요. 몇 가지만 주된 차이점은 A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 한도가 최대 2억 5천만 원이고 형사 공탁금도 최대 1억 7,500만 원까지 100% 선지급합니다. 반면 C사는 최대 2억 원 한도에 형사 공탁금 1억 4천만 원 100% 선지급하는 점에서 보장 한도가 조금 아쉽죠. 반대로 C사의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가 진단 일자도 합산한다는 약관인데요. A사는 추가 진단인 합산 약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C사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2번에 걸친 진단일을 피해자가 받았을 때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축소된 운전자 보험 개정 내용과 함께 현재 기준에서 비교해본 플랜 A사와 C사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상대방의 실수나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사고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단순히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보다 실제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보험료라면 막상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대비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운전자 보험은 법 개정이나 제도 변화에 따라 보장 내용이 계속 바뀌는 특성이 있어서 예전에 가입해두고 그대로 두신 분들은 현재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신 운전자 보험 증권을 한번 꺼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특약과 보장 한도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당당보험에서는 여러 운전자 보험 상품들을 비교, 분석해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놓치지 않도록 상담부터 보장, 점검, 보험금 청구 관리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을 고민 중이시거나 현재 가입된 보험에 보장 점검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속 연락처나 1:1 채팅을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